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폐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영 의원입니다. 뭐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네. 이제 앞서 뭐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미래도시 전략국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감사라는 게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우리가 평택시 행정 전반을 좀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의 이게 실효성이라든가 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든 또 행정의 책임성도 뭐 좌우되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도 하고, 방향을 잃은 사업 같은 경우는 또 방향을 잘 찾기 위한 그 일환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뭐 국장님도 그거에 염두해서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시고 있을 거라고, 관련 부서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역시 지적은 해야 되겠지만, 저 지적보다는 여러 가지 또 대안도 있어야 되고, 또 비판보다는 협력의 자세로 이제 감사를 또 해야 되는 우리도 책임감도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과 또 시민의 부담이 되는 행정은 과감히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부터 또 집행, 또 편성돼서 집행이 돼서 어떻게 됐든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시정 조치를 해서 사업을 과감하게 접을 수 있으면 접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사후 관리도 계속해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또 뭐 10대 의원님들이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그 관련돼서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이를 위해 이제 공직자 개개인들이 공적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건 뭐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공적 마인드를 갖고 부서장들이 리더십을 갖고 그 부서를 이끌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조직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자정 능력도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요. 반복되는 문제는 이제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공통된 지적 항상 반복되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반복되거나 아니면 똑같은 사안인데 계속 여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들이 똑같은 사안을 갖고 똑같이 지적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보는 시각이 공통된 시각이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을 담아서 대기관으로서 아마 질의를 하신 걸로 저는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선 제가 어느 부서든 다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이 부서든 계속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제 특히 이제 관리 부분하고 사업 분야에서 진짜 문제성이 큰 사업 분야, 그거에 대한 초점을 갖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됐는데, 이제 관리 부분을 들여다보면은 뭐 모든 관리가 워낙 많아요. 관리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행정 분야도 있고 뭐 다른 분야별로 있고, 거기에 이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 지적사항이 됐는데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하나에 대한 건 큰 틀에서 한번 지적을 좀 해보려고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타 부서 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품 관련돼서 특히 뭐 이 공용 차량이든 물품 관련돼 가지고 기준에 맞게 이 미래 전략국은 잘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물품 관리에 대해서는? 예, 그 전에 이제 감사한 그 사항을 제가
맞고요. 저희 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총괄하고 있는 회계과의 어떤 지도나 지도 방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물품관리관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입력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통된 답변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좀 인식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현실 속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이 전산상 데이터하고 현재 존재한 게 일치가 있을 건가, 정확하게 100% 일치, 100%라는 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일치가 될까, 그거를 점검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산상으로만. 그러면은 각 부서에서는 거의 여기 부서장님 5분 다 계시는데 파악을 전년도 해가지고 그걸 확인을 해보셨나요? 혹시 실제 물품하고 일치 여부를 혹시 다 하셨나요? 5 의원님들은? 아니 저희 부서장님은? 기업투자과장님 혹시 하셨어요? 6월 달부터 아마 9월까지 우리가 이 정기 재물조사 지침이라는 게 올해도 내려왔어요. 행안부로부터. 그건 알고 계신가요? 예. 네. 그러면은 그 기간에 맞춰서 지금 6월부터 한 9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아마 회계과 쪽으로 조사한 내용을 아마 보내야 될 텐데, 전년도는 해보셨다고 하니까 뭐 일치 여부나 망실 손실된 부분은 없었나요 혹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두 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과 책임자들하고 같이 그 기존에 있는 물품이나 시설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물품 손망실 처리 내역을 보면 없어요. 여기 계신 부서에는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뭐 관리를 잘했다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파악이 안 됐다는 걸 수도 있고,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확하게 전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전 부서가, 평택시에 있는 전 부서가 정확하게 이 현 물품이 전산상하고 일치 여부가 정확하게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지만 관리도 제대로 되고, 내구 연한에 있어가지고 더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고, 더 내구 연한 안에 또 망실되거나 손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 과연 그 부서장님이 얼마나 그 각 부서마다 회계과가 있을 텐데, 회계 팀들이 있고 회계 담당하는 주무관님들이 있을 텐데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진하고 사진 대지를 해서, 어차피 제출하셔야 되니까 전산상으로도 제출하지만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한번 시간을 갖고 해가지고 좀 이 제출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됐든 이 물품이라는 게 상당한 금액이 차지해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거의 16만 점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16만 점이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게. 그리고 산하기관이 갖고 있는 걸 제외한 수량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1,700억 가까이 되는 이 자산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이 자체가 각 부서별로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과연 이게 내 거라 그러면은 과연 그거를 그렇게 관리할까요? 아마 집에 가시면은 아마 어떤 거를 물품 취득을 하려고 그래도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하고 잘 쓰고 더 길게 쓰고, 아마 자식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과연 공공의 영역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저희 또한 포함해서 과연 그거를 제대로 생각하면서 쓰는가, 관리를 잘 하는가, 그건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좀 해서 제대로 좀 체계화시켜서 이 관리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지금 모든 부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이 국마다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이 회계과를 통해서 다른 위원회에 있는 피감 부서 같은 경우도 국 관련돼서도 다 조사를 좀 해서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꼭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제가 자꾸 이 문제 제기를 하냐면, 이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정기 재물 조사나 이제 내실화를 위한 이제 물품 관리 담당자는 당연히 다 있을 거고, 현품과 물림대장의 대사,
물품 전자태그 부착, 불용품 발생 시 즉시 재활용 및 매각 폐기 절차 이런 거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거에 관련돼서 좀 잘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향후 이제 관리가 미흡한 부서 대상으로는 정수물품 승인 제한 및 실사 점검 등 이런 실시가 정확하게 체계적 물품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거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관련돼 가지고 좀 잘 조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전년도 보면은 제가 잠깐 언급을 드리겠는데,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처리 결과라는 게 이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어 제출을 한 거를 잠깐 보면, 미래도시전략국 미래전략과를 보면 국제학교는 항상 등장을 해요. 전년도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 이 의원님들 두 분 발언하셨지만 두 분 다 똑같이 국제학교에 대해 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와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추진이 가능할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또 질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평택 고덕국제학교 관련하여 우선 협상자와 협의뿐 아니라 학교 부지 조성에 대해서 LH와 신속한 협의를 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리 결과가 국제학교 운영 법인 선정과 LH 부지 협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지속적인 협의와 협상을 통해 우수한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한 1년 전이죠. 1년 전인데 이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저희랑 이 폴리텍인가요? 뭐 전에 했던 이거는 뭐 저희하고 이 계약 자체가 안 됐던 학교니까 그거는 이제 전년도에 이렇게 추진하려다가 우선 협상 대상 해다가 안 됐어요. 어떻게 됐든 그 여러 요인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요인이 불가피한 요인도 발생되고 여러 가지가 발생이 돼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제 언론적인 대답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안 되고 지금에 이제 이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단계까지 와 있는 이 상태고, 향운정 마스터 플랜을 비롯해서 그쪽 뭐 선정된 학교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계획 갖고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의미 쪽에서 요거를 좀 잠깐 보시면, 저는 좀 다른 쪽의 시각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단계를 떠나서 제가 기존에 전년도부터 항상 그 관련 부서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든 시민들이 또 일부 또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계속 이제 전달을 좀 드렸는데, 과연 이 국제학교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국제학교가 처음 이제 기획된 거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결정되고 평택지원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그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예,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한 200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상당히 뭐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부터 평택 지역 개발계획 국제화 교육 특화지구 조성, 뭐 행자부 이런 이 진행 사항을 보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결론은 이제 선정까지 지금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 국제학교라는 게 교육 평준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좀 역행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시는 이 국이기도 하고 과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국제학교는 그 교육 평준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죠.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지역구이기도 해요. 저 위치하는 데가 고덕동에. 제 지역구도 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하고도 거기에 고덕동에 사시는 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저거에 대해서 과연 저게 들어옴으로써 얼마나 우리 평택의 혜택과 본인들한테 혜택이 얼마나 갈 것인가.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LH가 조성해서 준다 그랬든가 아니면 그 학교가 조성해 가지고 들어온다 그랬든가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뭐 한다 그랬든가 일부 시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뭐 그거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재정이라는 게 저 기천억이라고 써 있지만은 뭐 정확하게는 안 밝히겠지만은 뭐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뒤에 원 단위까지는 모르겠지만 기천억이 들어가는 토지비 포함해서 건축비 포함해서 운영비 포함해서 다 했을 때 저게 100%다 이게 시비로 들어갈지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시비로. 일비 시비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들의 좀 부담도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 예를 들면 토지비를 인하해서 본인들의 수익을 아니 좀 뭐 인하를 해주든 어떻게 됐든 그 비용이 토지비를 어떻게 됐든 우리가 매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얼마를 뭐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하던 어떻게 됐든 매입을 하는 부분 플러스 그랬다고 그 할인하는 부분이 어떻게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토지 매입비는 100% 시비로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뭐 할인을 해준 그 단가로 해서 뭐 100%이 시비로 들어갈 거고 건축비도 어떻게 됐든 거의 시비로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 건축비는 도시공사가 아파트 사업을 해서 예상되는 아니 수익으로 그러니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공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막말로 돌려막기도 아니고 도시공사가 100% 우리가 출연하는 기관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 뭐 결론은 시 이꼬르 출연 기관 도시공사잖아요. 그럼 도시공사의 수익이 결론은 시의 재정이나 마찬가지인 거라고 봐야죠. 그 뭐 도시공사가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출연을 해서 만든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면 당연히 배당을 시에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과연 저거를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한편으로는 가져야 되는 거고 도시공사도 지금 부동산 경기도 엄청 안 좋은데 이 아시다시피 우리 평택시가 미분양으로는 거의 탑으로 거의 들어가 있잖아요. 거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저 공공주택 부지를 갖고 활용해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거고 난간에 분명 그건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하고 협의할 때도 아마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도시공사가 그 사업 진행이 차질이 빚으면 이것도 차질이 빚는 거고 거기에 따른 재정 부분도 악화되고 평택시도 다른 사업이든 이 사업이든 차질이 빚어지면 엄청난 문제적인 총체적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어요. 그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나 과연 저 사업이 재정 부담을 다 안고 가면서 과연 고덕동이든 아니면 평택시 전 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혜택이 갈 건가? 그 앞만 봐도 계속 고민하고 저도 이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됐든 여러 가지 시민들의 혜택을 위한 거라면은 당연히 고민을 해서 전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봐요. 근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모든 거를 다 처음부터 전년도부터 국제학교를 계속 언급한다는 건 이건 문제성이 있다. 그리고 가는 데까지 계속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계속 가다 보면 과연 어딘가는 가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잡던지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행감을 통해서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여러 뭐 일부 시민들이든 뭐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과연 저런 막대한 예산을 갖고 과연 저기에다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이 문화나 이런 체육시설이든 복지든 관련된 거에다가 더 혜택을 가는 거에다가 하는 게 맞는지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진행 과정 속에서 출장도 갔다 오셨죠? 네, 네, 그렇습니다. 출장 갔다 오면 출장 보고서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거 정확하게 출장 보고서 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지금 뭐
향후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과장님이든 뭐 거기에다 마스터 플랜을 하든 그쪽에 학교하고 어떤 계약을 갖고 어떤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든 이건 사후 문제인데 제가 이제 지금을 말씀을 계속 집중적으로 드리는 거는 과연 이 사업의 지속성으로 이게 가능할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우리 시를 위한 건지에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거를 총체적으로 다 파고 다 같이 그 지적사항하고 그거를 다 비추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고덕 국제 학교가 들어옴으로써 뭐 문제 없이 차질 없이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해도 과연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준공해 가지고 들어올 것도 과연 미지수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 다른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 사업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시에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거는 저 의원님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요. 일단 고민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관련돼 가지고 입장을 좀 알려주십시오. 뭐 국장님하고 뭐 저 과장님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관련된 거는 제가 뭐 전에 업무 보고나 아니면 조례 관련되거나 뭐 여러 그걸 통해서 관련 부서에다 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요거 혹시 저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평택시의 산업단지가 몇 개나 되죠? 국가산단을 포함해서 17개 산단이 완료된 산단입니다. 17개 정도 되나요? 예, 예. 근데 제가 저거 이렇게 보면은 과장님 보시면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형태가 어떤 형태예요? 사단법인이죠? 예, 사단법인입니다. 그럼 산업단지 관리를 이대로 괜찮은가 제가 이렇게 좀 제목을 뽑아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17개 산단 중에 현재 13개 산업단지를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각각 산단별로 사실 손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산단 내에 여러 가지 정비해야 될 사항이 많을 때 그런 예산은 저희가 전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해당 읍면동에서 또는 뭐 출장소에서 도로 정비라든가 보도블록 정비라 이런 정비 정도 좀 해주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쪽, 그 일반인 주거 지역이 많은 쪽을 우선으로 하고 하다 보니 정비도 제대로 좀 안 되고 관리가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 면에선 그렇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기업을 관리하고 기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듣고 또 거기에 맞는 뭐 예를 들어 취업 지원까지도 지난번 현장 활동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잘 살피고 있다고 좀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좀 많아지는 부분은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산업단지가 완료될 시점에서는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산업단지 우리 평택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 미군 부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아마 물량을 정확하게 40 몇만 평이죠? 43만 평인가요? 430만 평. 430만 평을 추가적으로 물량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 산업단지가 그만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아졌다. 경기도를 봤을 경우에도 이 평택시하고 안성시하고 기본적으로 뭐 파주시나 이제 화성시 이런 데가 중점적으로 아마 산업단지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도 상당히 많은 쪽에 속해요. 거의 상위 그룹에 속해요.
그러면 이 산업단지가 그렇게 많아지는데 이 관리를 과연 이 민간 산업법인으로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진 이게 이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공단은 뭐 아는데 이거를 계속 만들어지는 거를 계속 과연 거기에다가 계속 위탁을 해가지고 민간 위탁을 해가지고 그걸 관리를 계속 저 중요한 업무 자체가 행정 업무 자체가 입주 심의든 계약이든 공장 등록이든 임대 등 그다음에 공공 폐수 처리장 관리 수탁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사업이 막대한 이 사업을 다 위탁을 지금 거기다 하고 있는 거예요. 10개가 넘는 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좀 만들어지는 것도 지금 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럼 계속 만들어지는 걸 계속 거기다 다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그 역할을 다 계속 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 시도 지금 되게 업무가 많아지면 과중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해가지고 막 좌충우돌해가지고 사업이 방향성을 잃어가는 사업들을 지금 막 하고 계시는 데가 각 부서에서 많은데 이 민간에서 하게 되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은 혹시 산업 우리 기업 투자 과장님은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이거 뭐 과장님이 그걸 다 결정하신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건데 뭐 또 얘기 반복하면 뭐 처음부터 해가지고 모든 결정을 다 해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왔다 그러면 책임을 다 지셔야죠. 뭐 그렇지만 계속 인사이동이든 바뀌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면은 나중에는 되돌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면 어떤 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 앞서 말한 국제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지 정확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원화를 할지 뭐 다른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을 다 공공에서 못하면 민간의 영역과 좀 나눠서 하든지 그럼 공공의 영역을 더 집중 줘야 될지 이런 거는 공무원분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런 걸 세우셔가지고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해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해서 전에 했으니까 전 공무원분들이 했으니까 선임이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팽창해져가지고 때로는 부패도 일어나고 때로는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과연 우리 경기도는 전체 경기도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른 지자체는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이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금 맡고 있어요. 근데 다른데 경기도를 한번 조사를 해서 관리 현황이 어떻게 돼 있나를 보니까 대부분이 자체 관리하는 데도 많고 화성시 예를 들어서 화성시가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지리적으로 상당히 유사해요. 해안가도 껴있고 어떻게 보면 동탄의 신도시 저희처럼 국제의 이 고덕 신도시처럼 그런 신도시도 있고 농지도 있고 그래서 거의 유사한 게 이제 화성시라 항상 화성시를 거의 잘 비교를 많이 하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도시공사가 맡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도시공사를 들어가 봤어요. 화성시 도시공사를.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저희 평택시 도시공사보다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 업무 분야가 버스 공공 관련된 것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야 이쪽에서는 좀 화성시가 보면은 도시공사 같은 경우 주택건설 사업도 하고 산업단지 조성관리도 하고 건립도 하고 공공시설 관리도 하고 종량 재물 종량제 물품 관리도 여기서 사업 파트를 갖고 있고 화성시 버스 공영제도 이렇게 하고 도시공사가 화성 도시공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업 분야를 우리는 전 두 개 우리 아마 평택 도시공사는 두 개로 아마 나눠졌을 거예요. 본부가 이제 관리하는 쪽하고 개발하는 쪽하고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평택 도시공사도 여러 가지 파트를 맡아서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면 공공성이 좀 담보돼야 되는 사업은 이 도시공사에서 하든지 아니면 산업진흥원 문제 많죠. 산업진흥원 어제 엄청나게 그 사업 지적도 많이 당했죠.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한 3년 전에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관련성 있는 거를 어떻게든 그쪽 공공성 있는 데서 뭔가를 하면서 이 우리 산업 단지 안에 있는 이 중소기업이든 이런 쪽하고 유기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맡으면서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이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지원 방안 이런 거를 더 협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좀 이원화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너무 과대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랬다고 있는 거를 다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거를 좀 잘 협의하셔가지고 고민하셔가지고 좀 이원화 체계로 가든지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투명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이 계속 하다 보면 민간들도 잘 몰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도 안 되는 분명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인 이 계획을 한번 다시 세울 필요성이 있다.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그 기업 투자 과장님을 좀 그래도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그 관련돼 가지고 고민도 하시고 본 개인 부서에서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더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용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 공무원분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으면은 당연히 전문가를 의뢰해서 용역을 추진하셔가지고 진단하셔가지고 어떻게 개편해가지고 더 나은 거를 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거를 좀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이제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담아져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국가산단 같은 경우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저기 그 현곡산단이라든가 오송산단 쪽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그야말로 계약만 이루어지지 그 이외의 관리 부분이 소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두 기관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어려워서 한국관리공단은 거기는 산하기관이에요. 산자부 그렇죠. 산하기관이죠. 맞습니다. 네. 예. 그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거기서 당연히 뭐 우리 지자체를 위해서 관리를 하진 않아요. 거기만 관리를 하지 거기는. 그러니까 이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평택시의 산하기관이든 우리의 출자기관이든 이런 데서 맡아서 내실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지. 뭐 산자부에 거기 한국 관련된 관리공단에서 하면 뭘 거기가 뭐 전국을 다 할 텐데 평택만 특별하게 뭘 관심을 갖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 분야에 있는 단지만 갖고 본인들이 계약만 하고 그거 형식적인 것만 하지 평택을 위해서 뭘 노력을 하겠어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평택시가 갖고 있는 산하기관을 통해서 하던 뭔가를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이원화 체계로 하든지 어떻게 해야 좀 투명성이 좀 제고되고 그리고 뭐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관련된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 구조를 보니까 이사님들 뭐 대부분 다 거기에 현직에 뭐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으로 구성돼 있고 나머지는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그럼 뭐 편하게 어느 정도 사업하게 만드셔야지 뭐 이 일도 하고 그 일도 하고 하게 되면은 뭐 힘들지 않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뭐 인사 관련돼 가지고 뭐 낙하산 인사하려고 뭐 같은 거 만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든지 우리 평택시도. 알겠습니다. 그건 저 산단 관리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금 장시간 지적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건 말뿐이 아닌 진짜 제대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관련돼 가지고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알려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 투자가인데 이 제가 계속 뭐 우리 저기 송출할 때도 아마 언급을 잠깐 했어요. 지식산업센터 성장 동력인가 뭐 아니면 유령 빌딩인가 워낙 우리 많은 지식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의 뭐 공실로 거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과연 법을 위반해서 해야 되나 이걸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근데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라고 하면 재량권이 있으면은 가능하지 않냐. 그 재량권의 범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이 어떻게 보면 저 근거 법령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좀 이 우리 담당 과장님이든 뭐 주무관님이든 팀장님이든 어떻게 됐든 이 형평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고민이 돼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은 정책적인 판단은 과연
했을 경우에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데 그걸 갖고 정책적인 판단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영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게 있을 건가를 잘 판단하는 거는 결정권자나 아니면은 이 재량권을 갖고 있는 분이 하시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는 정확하게 조사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결정하시는 분이 그거는 안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결정권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법을 위반해서까지 해라고 하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법의 위반 사항이 우리가 지금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그 업종 확대에 대해서 법의 위반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저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구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산업시설이라는 그 목적과 취지가 위반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 중인 거고요.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아까 이거는 뭐 산단 바뀌든 아니든 우리 이제 공실률을 표시한 거고 이건 그만큼 좀 심각하다 그 문제고 이것도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그럼 다른 지자체들은 저건 다 그러면은 취지 안 맞게 그냥 무조건 풀어가지고 잘못된 행정을 펼친 지자체든가요? 저기 나온 지자체들은? 말씀해 주신 대로 31개 시군 중에 한 10개 시군이 열어준 겁니다. 나머지 20개 시군은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열어준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들의 입장들이 있고 그래서 열어준 시군들의 큰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사실은 좀 더 검토해서 그 사례를 좀 봐서 저희도 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필 때는 선두적으로 가느냐, 따라가느냐, 아무 문제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느냐. 그럼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나는 소극적 행정을 할 거야. 이제 이 말이잖아요, 결론은. 적극 행정 펼친다고 계속 뭐 그냥 우리 평택시에 있는 부서장님들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업무 보고 때나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적극 행정을 펼쳐야죠. 그랬다 법을 위반해서까지 해라는 법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재량권이 있을 때 어떤 게 효과적으로 더 시민들이든 아니면 여기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건지를 판단하는 거는 이 공무원분들이 판단하시고 관련 법규 다 따지고 사례 지자체 보고해서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게 과연 다른 근린생활하고 이런 데하고 과연 되게 문제가 발생다. 저도 계속 봤어요. 저도 이제 이 원칙주의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원칙을 무시거나 일단 법을 위반해서까지 하면은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그 산업단지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우리 평택시 같은 여기서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건축업이든 소방업이든 아니면은 전기업이든 이런 관련된 거 특히 건설업이든 이런 관련된 거 특히 우리 모 S전자가 워낙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쪽이 지식센터가 그래서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럼 연계성이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그분들이 등록업을 하고 불법도 아니고 등록업을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과연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저 시장님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이 갖고 계시니까. 그럼 그걸 판단해가지고 이게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경제를. 그럼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지금도 아마 그 안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합법적으로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업종이 불법을 야기하게 그냥 방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든지 행정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처음에도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죠. 분양을 받았을 때는 분양 받은 사람들이 100% 책임을 져야죠. 본인들이. 아파트든 뭐든. 그렇지만 받아가지고 감내를 하는데 인허가 부서는 평택이고 평택에서 인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 많은 시행자가 들어와가지고 다 수분양자들이 생겼는데 공실이 거의 막 50% 이상씩 발생되는 거를 방치하고 계속 허가 들어왔으니까 법에 문제 없으니까 허가를 또 내줘야 되고 이런 속에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은 다 죽고 아까 산단 외쪽에는 30%의 근린생활 이게 돼 있죠. 그럼 그분들도 힘들대요. 공실이 많아가지고 우회가.
그럼 위에 어떻게 됐든 업종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데를 열어주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고 밑에 또 근린생활 있는 분들이 식당이든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경제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안 되고 안 된다 계속 얘기만 하면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언젠가는 되겠죠. 뭐 1년이 지나든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든 알아서 돼요. 부동산 미분양도 마찬가지고 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공공에서 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을 안 해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리면 더 피해가 양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 담당 부서장님한테 좀 제가 이거를 좀 PPT를 보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다 그 관련돼서 다 풀어가지고 엄청나게 푸는 데도 많고 이 목적 취지는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 우리가 도입했을 때 지식센터를 도입했을 때 이 공장을 도시형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됐든 활성화를 시키고 정비를 할 취지에서 만들어 가지고 코드도 다 거기에 제조 시설만 부여해서 했는데 혜택도 받고 근데 현실하고 이게 괴리가 되면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죠.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면은 문제가 되죠. 그거를 좀 이 추후에 혹시 요거 관련돼서 뭐 타 지자체를 방문해서 가게 되면 저도 뭐 동반을 할 수도 있고요. 한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가서 그 부서장님들의 또 의견도 좀 한번 들어보고 먼저 하신 지자체니까 그 관련돼서도 좀 들어보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걸 좀 정확하게 파악하면 더 낫지 않을까. 예,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예, 저희가 간담회도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사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 저희 시에 와서 이제 어쨌든 투자 목적으로 오셨던 분들한테 그런 아주 치명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까지 이제 돼도 될 것 같아서 산업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주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자체한테 사실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도 삼성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처럼 그래 조건 없이 풀어줄 것인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각 부서에 공문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각종 회의 공간이라든가 어떤 공간에 관련된 공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 여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 이런 문서도 좀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협의해 가면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으로 해서 그쪽에 어떤 포인트가 되는 공간을 활용하면 활용도가 좀 좋아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시금 벤치마킹도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계획 수립되는 대로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같이 의논 드리고 방문하실 수 있으면 같이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우리 기업 투자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깊게 보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막 그냥 민원도 상당한 민원이 제가 보니까 이미 이거에 관련된 민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의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도 민원이 있지만 이 공적으로 뭐 시의회든 뭐 시청으로 관련 부서든 민원이 그렇게 계속 누적돼서 쌓인다는 거는 뭔가 심각성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역할이고 또 저희 시의원들이 역할이잖아요. 그 역할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에 한해서 항상 얘기해서 할 수 없는 걸 갖고 우리가 막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소모성이 있는 거고 에너지 소모성이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깊게 고민해가지고 방법론을 찾으면 되는데 이게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그 관련된 그 협의회도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워낙 많은 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 있고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도 또 검토를 해서 법률의 근거를 또 명확성을 두고 차라리 딱 지금 이 현 지금 상황에 맞게 좀 바꿔줄 필요성도 있다라고 아마 그 관련 산자부나 이런 쪽을 통해서라도 아마 좀 의견을 좀 올릴 필요도 있다.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잘 해결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요거까지 일단 질의를 좀 마치고요. 나머지 뭐 두 개과는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요.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